내일 회화 시험 볼 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일찍 주무시라는 거예요. 밤 10시에 반드시 주무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학생분들도 그렇고 오픽 시험 보실 때 프리토킹으로 보는데요. 스크립트를 암기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밤에 늦게까지 당장 내일 시험이니까 스크립트를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암기하시다 보면은 10시가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직장인 분들이요. 10시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바로 술에 취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요. 실제로 수면 부족이 술을 마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대한항공 다녔을 때 그때 A380이 연착되고 막 이러면서 한 12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거의 풀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시간 쪽잠 자고 막 다시 일어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현실과 나의 인지가 분리가 되는 걸 느꼈어요. 이거 수면 부족 알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걸어 다녀도 이게 현실 같지가 않고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시 이후에 주무시잖아요? 뭐 새벽 1시, 2시, 3시, 4시 가면 갈수록 그 다음날 술에 취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어학시험이라는 게 특히 어학시험에서도 말하기 시험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라이브로 바로바로 내뱉어야 되는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내 뇌가 있으면은 그 밑에 나의 인지 능력이 언더 컨트롤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잘 알아들었어도 내가 엉뚱한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회화로 이 문장을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을 갖다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대학생 때 베이징에 교환학생 간 적 있어요. 근데 그 반에서 제가 중국어 말하기를 거의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였나 제가 다른 거 뭐 공부하느라고 왜냐면 그때 생명공학도 같이 이제 중국어로 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잠을 너무 못 잔 거예요. 한 거의 새벽 3시 반 4시에 잤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중국어 선생님께서 그 교수님이죠. 교수님께서 저한테 중국어로 말하기 시험이니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질문을 알아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문장과 입으로 나가는 문장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막 절고 이러니까 교수님이 얘가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얘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눈을 이렇게 욕하시는 거 있잖아요. 점수는 끝내 잘 주시긴 하셨는데 왜 이러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밤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전날 10시 주무세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픽 음주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외국어 할 때 뭐 술 한 잔이나 뭐 보드카 한 잔 하면은 막 말이 막 스스스스 나온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인지한 것과 내가 말하는 게 달라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외국어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어에 대해서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컨트롤 하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문서답이 나올 수도 있고 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장이 아닌 비문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먹고 자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발드리안이라고 해서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그 독일이 좀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능성 식품들 좀 많이 팔아요. 발드리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네이버 쇼핑에다가 발드리안 치시면은 직구가 가능할 거예요. 수면제는 아니고요. 이게 독일에서의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 이제 그냥 판매하는 기능성 식품인데요. 2개 정도 먹게 되면은 쥐 오줌풀로 만든 거거든요. 수면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줘요. 저 같은 경우는 회화 시험이라든지 다음날 시험이 있으면은 이거 2알을 먹고 주무시기 전에 딱 2알 먹고 그리고 바로 자요. 이거 먹으면은 좀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특히 아니면은 이럴 때 먹어요.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때 먹고 자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복용하시지 마시고요. 시험 보실 때만 잠깐 좀 효과를 얻고 싶다 하실 때 그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알아보도록 할게요. 2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시험 시간을 여러분 언제로 정하셨나요? 시험 시간 보통 막 퇴근하고 막 이럴 때 정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회화 시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험들과는 달라요.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만 실수를 해도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회화 시험은 라이브로 그냥 계속 그걸 정확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가야 돼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이후 술을 입에 한 번도 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회화를 하실 때는 초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 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가 되면 그때부터 한국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뇌가 가장 잘 돌아가고 기분이 좋을 때 언제예요? 바로 오전 11시예요. 그래서 콜드콜이라고 하죠. 콜드콜이 어떤 거냐면은 스팸 전화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오는 시간도 보시면 11시예요. 11시. 그때가 가장 황금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점심 먹고 나게 되면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졸려요. 그 전에 11시 약간 공복 상태일 때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때 11시에 딱 보시는 것도 이제 기상 시간도 같이 맞춰놔야 돼요. 아, 이거 알려드려가지고 또 막 11시만 다 오픽탑 매진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기상 시간도 맞추셔야 되는데 기상 시간 같은 경우는 4시간 전에 일어나셔야 되세요. 11시 4시간 전. 그러니까 7시 정도에 일어나시면 딱 좋겠죠. 왜냐면은 뇌도 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괴로워. 소음 같은 경우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몸에서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민함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빛도 봐도 막 너무 눈부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예민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때라서 통증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예민하고 그리고 잠이 덜 깼기 때문에 머리가 또 안 들어가고 좀 부팅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4시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맞추셔서 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메리카노를 꼭 먹고 들어가요.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들어가는데요. 이 아메리카노를 갖다가 제가 이거는 좀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핫식스라고 해가지고 스벅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6개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6샷 네, 그렇게 해서 마시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거는 절대 하시지 마세요. 이거 카페인 홀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한항공 다녔을 때 그때 그걸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카페인에 대해 역치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마셔요. 지금 약간 그 자율신경계가 좀 그것 때문에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연하게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게 되면은 카페인이 여러분들의 잠을 좀 깨워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좀 마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시겠죠? 카페인 같은 경우는 뇌에 자극을 시켜서 잠을 깨워주고 부스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드시게 되면은 약간 엔진 오일처럼 머릿속에서 문장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줘요. 자, 엔진 오일이 들어갔죠? 그러면 연료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저만의 비밀병기 트라우벤주커입니다. 독일어로는 트라우벤주커라고 하고요. 포도당 사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약국 가시면은 판매를 해요. 한 3,000원 정도 하고요. 다만 이거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다 이러신 분들 약사님하고 꼭 상의하고 드세요. 이 포도당 사탕이 어떤 거냐면은 뇌의 연료, 바로 포도당이에요. 아까 전에 아메리카노 커피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약간 엔진오일처럼 엔진을 빨리 가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료가 없잖아요. 연료가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겠죠. 그 연료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초콜릿이나 이런 거 먹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생원에 배우는 개념이에요.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걸 잘 떠올려 보시면은 해당 과정이라고 해서 막 글리코겐이 막 어떻게 쪼개지고 막 ATP 생성하고 막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다당류라고 하고 단당류라는 게 있어요. 단당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당처럼 이제 하나가 있는 게 단당류고요. 여러 가지 당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게 다당류예요. 다당류 같은 걸 드시게 되면은 이게 포도당으로 쪼개지고 이게 ATP를 만들어내는데, 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금이 부족한데 바로 캐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흡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 드시고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화 시험할 때 이거 하나 정도 먹고 들어가요. 아, 이러니까 무슨 건강 방송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하나 정도 드셔보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다 그러면은 약사님과 꼭 상의하고 드시도록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오픽 시험장이라든지 말하기 시험장 딱 가면은 느끼실 수 있는 광경인데요. 바로 많은 이제 응시자분들이 마치 외모고시 보러 온 것처럼 스크립트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입을 많이 풀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잠깐 나오셔서 이어폰 꽂으시고, 영어면 영어, 중국어 보시는 분들은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으시고 그냥 같이 따라해주세요. 편하게 따라 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냥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따라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분들 이제 그거 막
달달달 암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 하고 계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이제 공항 안내 방송했던 거 이런 것들도 막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입 근육을 좀 풀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신분증하고 수험표, 오픽 같은 경우는 수험표를 따로 들고 가실 필요 없지만 신분증 꼭 가져가시고요. 다른 외국어 시험을 보신다면은 수험표 꼭 가져가세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항상 오픽 시험 보러 가실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2년에 한 번꼴로 이제 카톡이 다시 와요. 선생님 죄송해요. 신분증 두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그래야지 시험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모두 외국어 시험, 오픽 시험, 외국어 회화 시험 잘 보시고요. 외국어 회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공부법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댓글 링크 클릭해 주시고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시험 잘 보세요.